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예,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세무법인 선택 관련돼서 아직까지 좀 많은 의혹들이 있고 예.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과 관련돼서 아직 자료 제출이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하시는 말씀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세무법인 선택의 첫 해년도 매출액은 45억, 당기순이익은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년도는 매출액 63억, 당기순이익이 2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시된 자료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2년도 안 돼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매출 채권은 오히려 1억 3,200에서 9,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원 남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무법인은 조세 불복이나 세무조사 대응 등으로 해서 장기적인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0-30% 정도 수준이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데 선택은 어떻게 단기간에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선급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고정수익 기반의 계약 구조를 갖출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통상적인 시장 경쟁 상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매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정수익 구조는 통상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 신규 설립된 세무법인,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이 같은 구조를 단기간에 갖춘 걸 보면 이른바 이제 정관예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현금성 자산이 되게 급증합니다. 여기 재무상태표에서도 보시면 현금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한 5배 가까이 폭증했죠. 둘을 합치면 1년 사이에 한 3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또 지급이 안 됩니다. 좀 그렇죠? 이 숫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세무법인은 이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유보금은 좀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세무법인 선택은 거꾸로 막대한 이익을 통장에 좀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인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까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혹시 현재라도 명의신탁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실질 주주는 아니신 거죠,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세 정의를 책임질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이런 정관예우나 명의신탁 또 불투명한 수익 분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언젠가 공직을 그만두실 때 세무법인 선택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혹시 명확히 확약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오늘 확약하신 것으로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네네,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세무법인 선택의 초기 매출이 높았던 것은 기존의 개인들이 영업했던 것을 법인 매출의 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고요. 저는 1,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게 전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매출 구조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세무법인도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좀 이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10월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바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3명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세무사가 공익법인의 회계검정, 정산, 확인 등 통상적인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또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님의 직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아까 우리 선택에서도 보셨듯이 불과 21개월 만에 한 1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한 이런 세무법인, 또 향후 해당 법인이 후보자님과 또 후보자님이 향후 국세청장을 그만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업계나 본인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의된 거라고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현직 국세청장 후보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 이게 국민적인 신뢰를 제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발의하신 법안을 자진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무법인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무사가 5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세무학과 교수가 이 법이 기존 세무사들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이 돼서 젊은 학생들이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설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2명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애를 하려고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네. 오히려 의원님께서도 한번 이 법안에 예. 관심을 좀 지금 가져.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자격을 이렇게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게 조금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예. 세무사의 자격 요건은 완화하고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확대하는 것들, 이거는 좀 보면 법률 내용이 서로가 이렇게 좀 약간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하시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저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말씀하셨죠. 예. 예. 올해 들어서 일부 대기업이 소액주주와 자본시장을 무시한 일탈적인 경영 형태로 시장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초대형 유상증자하고 태광산업의 자사주 입이 발행이 그건데요. 후보자님 한번 들어보셨죠? 내용.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이건 예. 예.